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사회적이긴 하지만 이런 생각을 이렇게 합니다. 2016년 촛불 항쟁 때 이게 나라냐 했을 때 우리는 이게 나라다, 이런 게 나라다라고 제안을 해야 된다라고 하면서 민주평등공화국 네. 수립을 위한 이제 교수연구자 비상시국회의를 만들었었고요. 뭐 이렇게 여러 제안들을 했었죠. 그 중에 일부가 이제 수용이 되긴 했는데 실현된 것은 사실 거의 없어서 그 시즌 2를 해야 되는 것 아니냐, 업그레이드 되는 걸로 그런 생각을 좀 개인적으로 하고, 저는 예전부터 대한민국이라는 나라를 평안민국으로 바꿔야 된다. 평등하고 안전한 민주공화국, 줄여서 평안민국이라고 바꿔야 된다. 평안민국으로 바꾸는 것이 체제 전환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7대 혁명을 해야 되는데, 일자리 혁명으로 이제 대표되는 일자리 혁명이라는 게 결국은 노동의 통제권 강화라든지 금방 얘기 나온 여러 가지 기업이나 정부 차원에서 일자리를 만들어내는 그런 부분도 포함될 수 있을 것이고, 그 다음에 의료혁명, 그다음에 교육혁명, 주거혁명, 평화혁명, 남북 한반도의 평화체제에 관계되는 거, 그리고 나머지 두 개가 이제 그 안전에 관계되는 부분이고요. 재난 대응, 감염부터 시작해서 지진, 핵, 온갖 문제 다 있잖아요. 마지막이 인권 민주주의 혁명, 이 해가 7가지 정도의 혁명 과제를 제시하면서 구체적인 강론들을 만들어서 민주노총을 비롯한 진보 세력들이 적극적으로 대선과 지방선거에 적극 개입을 해야 된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걸 통해서 뭐 의석수 몇 개 더 짜는 게 아니라 담론을 형성하는 것이고 구체적인 실천 프로그램들을 계속 만들어내는 과정이 필요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뭐 이 얘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 게 여쭙기보다는 지금 금방 이제 노준기 교수님께서 이렇게 여러 제안들을 해주셨는데, 각자 발표하신 그 내용하고 좀 연관을 해서 더 하실 얘기가 있으시면, 혹시 또 짧게 이야기하시다 보니까 빠진 부분이 있으시면 좀 이야기를 추가로 더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뭐 순서는 구애받지 않겠습니다. 그 민주노총이 아까 우리 노 교수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그 조직적인 규모, 그다음에 사회 제도에 개입하는 역량, 그리고 다양한 형태의 사회적인 영향력들, 특히 사회운동에서 가져온 어떤 비제도권 사회운동에서 가져왔던 다양한 역할들이 굉장히 커졌고 지금 현재로도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고 생각들고요. 그리고 자본이죠. 국가나 자본에 의존하지 않는 방식으로 독자적으로 조직이 운영되어지면서 개입하는 역량도 굉장히 커졌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규모에 비해서 그 비전이나 전략을 갖고 시민사회에 개입하는 그런 부분에서는 조금 부족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이제 기존 정부나 자본에서 요구하는 어젠다에 대해서 저항하면서 그것을 교정시키고 그것이 문제점을 제기하면서 가는데, 이제는 조금 더 앞장서서 문제 제기하는 그런 방식들의 개입들이 조금 더 필요하지 않을까. 그게 이제 아까 교수님 말씀하셨듯이 연구 역량도 필요하고 이렇게 다양한 형태의 개입, 그런 문제죠. 네. 말씀하십시오. 예, 먼저 좀 보충 말씀을 드리자면, 저는 평소에 뭐 민노총 잘 모르지만 상당히 그 영향력이 확대에도 불구하고 기타 시민 사회나 아니면은 뭐 여타 그 다양한 민주 세력들과 연대 활동이 좀 부족하지 않나라는 그런 관찰을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뭐 제가 틀렸을 수도 있지만, 그런데 아까 그 사회자께 말씀하신 대로 담론을 형성하고 이제는 주도하고, 단지 이제 그래서 궁극적으로는 뭐 선출직 공무원이 되려면 민노총의 그 눈치를 봐야 되는 상황이 되기 위해서라면 여러 가지 그 시민단체, 민주 세력들과 연대해야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요. 그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고 생각하는 게, 여러 시민단체들을 보면은 사실 각 시민단체 보면은 이제 고립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소규모고 뭐 고립되어 있고 외로워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럴 때 민노총이 같이 거대한 조직이 먼저 손을 내민다면은 충분히 그 연대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대부분의 시민단체들은 개별적으로 한 가지 이슈에만 집중하지 않습니까? 7개 혁명 과제로 뭐 개혁 과제로 이렇게 제시를 하셨는데, 사안별로 해서 좀 적극적으로 연대를 하는 게 좋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을 하고, 특히 이 비정규직 노조, 뭐 비정규직 노조라고 그렇죠. 비정규직 그 여러 가지 단위들과
좀 연대할 수 있는 방안을 구체적으로 마련하는 게 지금 필요하지 않는가 좀 그런 생각을 평소에 가지고 있었습니다. 예. 관련해서 노준기 교수님께서 하실 말씀 있으실 것 같은데요. 아까 예, 예. 아까 그 지금 정 교수님 이야기해 주신 것은 이제 발본적인 노동운동의 혁신에 제가 세 번째로 제기했던 의제이긴 합니다. 근데 이제 뭐 그것 자체가 가장 중요한 포괄적인 의제인데 조금 구체적으로 제안 말씀을 드리면 저는 연대 문제에 관해서 이게 전략적 목표로 명백히 삼아야 된다라고 하는 거를 확인하는 게 필요한데 구체적인 내용은 일단 그것도 추상적입니다만 두 가지로 나눕니다. 노동계급 내부의 연대를 확장하는 것. 요거는 비정규 노동자, 플랫폼 노동자, 미조직 노동자, 또 여기 성서공단에 있는 이주 노동자 이런 분들과 연대를 확대하는 게 이제 조직률 확대이기도 하고요. 다른 한편에서는 시민사회 연대입니다. 그래서 시민사회 연대는 민주노조운동이 오랜 장구한 역사를 가지고 있죠. 90년대 통일운동부터 시작해서 최근에 세월호 용산 참사 4대강 반대 연대까지 민주노조운동이 중심적이었고요. 제가 충분히 강조하지 못한 것이 있는데 지난번 대통령을 감옥에 보내고 정권을 바꾸는 촛불혁명의 가장 중요한 동력이 저는 민주노총이었다는 생각을 우리가 확인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사회를 변화시킬 실질적인 힘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한쪽에서는 밖으로 연대, 시민사회와의 다양한 방식의 연대, 다른 한쪽에서는 내적으로 노동계급 내부의 약자와의 연대, 이게 민주노총 앞에 걸려 있는데 옛날에 87년 체제에서 민주노총 합법화, 민주노조 인정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전략적 목표였듯이 저는 요거 연대를 제도화하고 안정화하는 것, 구조화하는 것을 전략적 목표로 뚜렷이 새로 잡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제는 민주노조 건설 이거는 더 이상 과제가 아니다. 이미 다 건설됐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 연관해가지고 우리 남종석 교수님이 이야기하신 민주노총이 그동안 싸우는 조직으로 인식되었고 굉장히 자기 이익을 경제적인 이익을 챙기는 조직으로 인식되었을 뿐만이 아니라 실제로도 그러한 점이 있다라고 하는 걸 우리가 겸허히 인정을 해야 된다고 보고요. 그런 점에서 보면 산별노조가 중심이 돼야 하긴 하겠습니다만 산별노조 총연합단체가 실제로 정책적 능력을 많이 확대하는 것에 전력을 기울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말하자면 민주노총 정책연구원의 연구원이 너댓 명밖에 없는 이런 현실이 계속되면 미래는 없다는 겁니다. 제가 볼 때는 민주노총이 총연맹 단체로 정책을 산출하려면 최소한 박사 50명은 있어야 된다. 그만큼의 재원을 민주노총이 운용할 수 있어야 되고 민주노총이 매년 전국 총파업을 하는데 투쟁 사업에 돈을 쓰기보다는 장기적인 정책 연구 사업, 교육 사업에 돈을 쓰는 것이 총연합단체의 역할로서 맞다라는 것이 제 생각이고요. 투쟁 사업은 산별노조에서 해야 된다라는 생각이 있는 거죠. 그런 점에서 조직의 대폭적인 혁신이 필요하고 그 방향은 아까 남생님이 말씀하신 전략 기획 능력, KDI와 한국노동연구원을 합친 연구 역량을 민주노총이 가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예, 안 그래도 요즘 그 언택트 시대에 거대 집회 중앙으로의 거대 집회가 별로 이제 이루어지지 않으면서 집회 한번 할 때마다 최소 5천에서 5천만 원에서 1억 원 정도 나가거든요. 큰 집회 하려고 하면. 그리고 거기에 이제 이동하는 데 드는 그 참석하기 위해서 오는 분들 비용을 하면 10억 단위로 깨져요. 이 금속노조 한 군데마다 몇억 원을 이제 투여해요. 자동차 빌려야 돼, 버스 빌려야 되죠. 식사 이렇게 해야 되고 그다음에 그 참석하는 분들에 대한 어느 정도의 보전도 있어야 되니까 그걸 안 준다 할지라도 최소한 밥값하고 차 빌리는 데만 몇억 원이 들더라고요. 예전에 그래서 그 우리가 이제 너무 이제 서울 중심주의적인 사고를 하지 않는다고 하면 가장 아주 중요한 시점 몇 군데를 빼놓고는 좀 나머지 비용들은 연구 역량 그리고 대안 사회를 만들기 위한 데 많이 투여를 해야 된다라고 이게 제안해 주신 것 같습니다. 조금 제가 보완을 드리고 싶은데요. 예. 지금 이제 앞서 그 노 교수님이나 남 박사님 말씀하신 전적으로 동의를 하는데 아울러서 예. 저는
디지털 전환 시기에 가장 큰 변화는 기존에 우리가 보았던 노동운동의 어떤 그 현장이 빠르게 파괴되고 있다는 걸 우리가 그 굉장히 그 날카롭게 분석을 하고 대응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지금 아마존 같은 경우 대표적으로 아까 이제 디지털 전환할 때 여러 가지 얘기를 했지만 그 전에 지금 이제 미국이 그 세계 10대 기업 중에 보면은 앞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애플, 아마존, 뭐 구글, MS 이런 거 있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나라도 지금 삼성, 네이버, 다음 쿠팡 이런 기업들이 이제 20대 기업까지 하면은 굉장히 주도적 역할을 하는데요. 이런 기업은 전통적인 노조가 활동하던 노동과 장소가 매칭이 안 되는 기업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현장 노조 조직을 하고 하는 것들은 장소를 가지고 우리가 조직을 했는데 장소를 파괴하는 게 지금 디지털 전환의 가장 핵심이에요. 결국은 탈노조가 이 산업의 가장 핵심이고 실리콘밸리의 기업가들하고는 굉장히 반노동적입니다. 그 테슬라 뭐 너무나 유명한 그 앨런 머스크 같은 경우 너무나 유명한 사람이고요. 그 방면에 있어서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결국은 이제 현장 노조들이 이러한 변화들을 굉장히 빠르게 캐치할 수 있는 또 장점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연구자들과 조직화된 노동의 실천적 결합이 굉장히 중요하다 저는 생각이 들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정책적 고민들이 같이 아래 위로 좀 이렇게 연계가 되는 것이 필요하다. 그다음에 또 하나는 디지털 전환이나 아까 그린 전환의 이제 또 하나 변화는 아까 이제 노준기 선생님도 여러 가지 그 측면에서 얘기해 주셨지만 노동운동이 실제로 굉장히 다변화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옛날에는 우리 연대하면은 하나의 가치 속에 동일한 정체성을 가진 노동자들이 모이는 것들을 우리가 연대의 어떤 기치로 삼았지만 지금 사회가 굉장히 개별화되고 있고 일과 삶의 뭐 균형 그다음에 워라밸 우리 많이 얘기하고 그다음에 뭐 청년 여성 아까 이주 미노동 조직화된 노동 굉장히 이제 이해관계가 복잡해지고 있는데 어느 순간 우리가 연대란 목적 안에 이것들 자꾸 가리는 방식이 좀 익숙해져 있거든요. 물론 이제 가린다는 말은 제가 좀 심하게 얘기했지만 마치 그 큰 연대가 이것들을 다 해결해 줄 수 있는 것처럼 생각했는데 사실은 안 그렇다는 거죠. 우리가 소주성이 왜 망가졌는지 보면 알잖아요. 일단 정부 정책의 소주성 방식의 문제도 있지만 최저임금 하나 달랑 갖고 있다 보니까 을끼리 전쟁이 돼버린 거예요. 노동시간 정책도 우리가 사실은 노동시간 정책 중요하다고 얘기하지만 현장 가면 지금 대부분 조직화된 노동은 일 더하게 해달라고 난리거든요. 그럼 결국은 우리가 그 성장 정책에 대한 과거의 뭐 분배는 선이고 성장은 악이다. 이런 환상에서 벗어나야 되는 거예요. 자본주의 자체는 축적을 우리가 무시하고 살 수가 없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훨씬 더 노동 친화적인 성장과 어떤 이런 정책들을 가지고 노조한테 유리한 정책 펴야 되는데 소죽성처럼 이렇게 말려 들어가기 시작하면은 을끼리 전쟁이 돼 버린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보다 지금까지 우리가 관성적으로 이해했던 정책들을 넘어서 창의적이고 훨씬 더 시대 도전적인 뭐 나중에 노중기 선생님 다 말씀하셨지만 그런 것들이 굉장히 이제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